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있던. 지난번에 뭐 되게 대야 작년 여름인가 공치를 한번 갔더만은 네. 그 캐디가 예. 제인키 히타라 그러니까 그 아, 지금 진짜? 핫한 적이 주식이라고 수소 테마주. 그러더라고. 야, 진짜 요즘에는 뭐 골프장 캐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2019년 초였나요? 그때 우리나라 네. 막 수소 테마주 막 수소 때 이렇게 그때 진짜 19년 초에 왕창 확 올랐지 그때. 그때 정부에서도 뭐 수소 경제 뭐 로드맵 발표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면서 관심들이 쫙 올라갔다가 네. 한동안 조금 잠잠해졌다가 네. 또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관심 그렇죠. 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2년 전쯤에는 수소 테마주로만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슬슬 실체가 있는 기업 이걸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이제 분간하는 시기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글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고 수소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은 네. 대부분 다 지금 많이 올른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도 뭐 분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는 저는 뭐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말만 있는 거 하고 그 구분이 좀 돼 나가겠죠 이제는 올해부터. 그렇죠. 아주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올해가. 친하신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뭐 협회사들도 예. 있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나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실적으로서 가시권에 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아 그런 이야기는 뭐 많이 하고 있죠. 가장 저는 지금 핫하게 지금 이제 올라온 때가 두산 퓨일쉘, 아, 퓨얼셀. 예, 두산 퓨일쉘 아, 같은데 그렇죠. 그런 데는 지금 뭐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라든지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연료전지 발전 쪽에 지금 또 HPC라 해가지고 업무 할당량 네. 배정 같은 게 그런 게 지금 아, 그렇죠. 이게 올해부터 지금 그게 적용이 될 거거든요. 네네. 정부가 예고를 했죠. 예, 정부가 예고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네. 거기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이거는 시행을 하자 음, 하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속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렇게 되면은 연료전지 발전 쪽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쪽 산업이 커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2050년 지금 탄소 제로 네. 그걸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원자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만 간다는 데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데 음, 연료전지 발전이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연료전지 발전 자체는 지금 실제로 현재 코로나 사태로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일회용 용기 사용 증가에 따라 가지고 네. 폐플라스틱, 폐비닐 이 폐기물이 엄청나게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폐기물하고 수소가 무슨 그래서 관계가- 지금 저는 폐기물을 갖다가 예. 없애는 방법이 처리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저는 그런 열량이 높은 폐기물들은 받아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네. 우리가 말하는 저는 고체 SRF라고 해갖고 고체 저는 연료로 만들어가지고 고형 연료, 고체 고형 연료. 그렇죠. 고형 연료로 플라스틱을 쫙 이게 전문용어로 짜부시켜 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1차로 저는 이렇게 압착을 해서 네. 타기 좋게 짜게는 거죠. 네. 그래 펠릿이라 그러는 목재 펠릿 만들듯이 이제는 플라스틱 펠릿을 잘라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는 보일러에서 연소를 시켜서 연료로 쓰는 연료로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연자는 이 공해 물질들이 그럼요. 배출이 돼요. 그래서 예. 그걸 갖다가 없애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고행 폐기물들을 갖다가 가스화시키는 거거든요. 가스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온으로 가스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네. 프라즈마 가스화를 시키면은 거기에 저는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저는 그 합성가스가 됩니다. 수소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합성가스가 되면 거기에서 수소를 갖다가 뽑아내 만드는 거는 아주 쉬운 공정이에요. 폐 플라스틱. 폐 플라스틱이나 그래서? 폐 뭐 비닐 또는 뭐 폐목재, 예. 그 다음에 뭐 하수 슬러지, 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적인 게 탄소하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은 네네. 그게 가능해요. 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 거기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가스를 만들어 가스를 시켜가지고 가스된 거에서 이제 CO2를 갖다 일정량 제거를 하고 다른 자는 저기 가스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실제로 합성가스 성분인 수소하고 CO, 일산화탄소의 혼합물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뭐 혼합물에서 그게 이제 수성가스로 가는데 그 수성가스에서 수성가스 반응을 시키면은 수성가스. 예, 수성가스 반응, 수성가스라는 게 이제는 이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수성가스로 그래요. 그 가스에다가 이제는 그 수성가스 전환 반응을 시키면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탄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갖고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CO2로 만들어져서 CO2는 또 배출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CO2도 온실가스니까 뭐 CO2 캡처 그러니까 CO2를 갖다 잡아내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대부분 다 이제는 R&D가 끝났고 상용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탄소는 탄소대로 다시 또 뽑아내고 이러면은 탄소는 이제는 탄소대로 팔고 수소는 수소대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부분은 그린 수소다. 아, 네. 이제 폐기물에서 활용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린 수소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로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야. 특히 이게 어렵잖아요. 뭐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어렵고 어렵죠. 진짜 엔지니어 아니면 잘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조윤석 상무님 통해서 저희가 그 약간 수소와 관련된 기초 강의 콘텐츠 찍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사실은 김방희 대표님 편 전에 그걸 먼저 내보낼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수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은 다음에 대표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잠시 뒷부분에 한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JNK 히터 사업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수소만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산업용 가열로를 주로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매출이 상당 부분 그거고 그건 이제 석유, 정유, 그 화학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가열로인데 사실 그 가열로 시장은 좀 어때요 요즘에? 원체 그 유가가 낮아졌다. 뭐 지금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열로 시장은 현재 지금 침체입니다. 침체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저는 이게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결국은 우리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는 가열로가 필요한 거는 정유 공장인데, 정유 공장은 수송 연료,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디젤을 만드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 운송. 그 지금 휘발유하고 디젤의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선진국에서는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다 말했듯이 친환경차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뭐 판매를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유 공장들은 선진국에 있는 정유 공장은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히타 시장에 가장 많은 수요처가 정유 공장인데 정유 공장에 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산업용 가열로 시장 자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은 그건 정유 공장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도 끝나게 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 초부터는 좀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좀 붐이 있었어요. 신규 정유 공장들 증설 붐이 19년도에 많았죠. 2019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에 와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냥 홀링이 되거나 아니면 캔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는 2000년도 말 그다음에 올 초에 와가지고 사업주들이 기존 공장들에 대한 이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수요도 조금씩 회복을 보이니까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가열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 100년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작 정도. 평작 정도. 그리고 사실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정유 플랜트 쪽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사이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황기 때는 투자 확 늘렸다가 불황기 때는 또 투자 확 줄였다 막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던데 이제 그 메가 트렌드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대체 연료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는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제 수소 관련된 기술을 계속 준비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최근에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
정유에 대한 좀 수요라든지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는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는 기대는 하거든요. 예, 경기가 코로나만 종식되면은 네.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올 이번 며칠 전에 엄청 추웠을 때 국내에 지금 등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맞아. 지금 그 원인 자체가 정유 공장이 가동을 갖다가 줄여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뭐 거의 뭐 60% 70% 정도밖에 가동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항공유라든지 그다음에 디젤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그렇게 가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적으로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정유용 가동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고 지금 저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서는 꾸준히 지금 수송연료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 정유 공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좀 타이밍이 오는지도. 예, 그게 이제는 올해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보통 공장을 지금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이제는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3년 후에 공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 뭐 거의 한 2, 3년 정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평작 이상 정도의 시장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평작 이야기해 주셨지만 올해라든지 당분간은 그냥 평작 정도. 그런데 그게 또 뭐 확 커지는 시장은 아니고 예. 미래 성장은 계속해서 이제 수소 쪽으로 수소 쪽으로 예. 기대하시는 거고. JNK 히터 김방희 대표님이 이제는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저희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기분 좋으시죠? 한국 수소산업협회장. 예. 축하드립니다. 언제 취임하신 거죠? 2020년 3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벌써 1년 다 돼가는 거예요? 예, 1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협회장 이제 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벌써 그 1년이 지났네요. 그 여기가 아직 그 수소산업협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이제 수소산업을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건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그 회원사 보니까 대학교들도 있고 연구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민간 기업으로 보면은 현대차,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효성, S51, SKC, 코롱인더, 이원, 그다음에 어디야? 두산퓨얼셀, GS칼텍스 등등등등등등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예, 대기업 계열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을 갖다가 대기업 계열사들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활동 자체는요. 그래도 그 회원사하고 지금 제가 협회장을 맡는 작년 초에 한 150개였었다가 지금 한 170개 여사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그 수소산업협회에 가입을 해서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수소 관련 비즈니스를 개발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예, 그리고 나는 우리 수소 충전소 구축하는 데서 가장 1위 업체인 효성중공업이 안 들어가 있다가 효성중공업. 예, 효성중공업이 가입을 했습니다. 산업협회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 좀 하겠다라는 데도 한 170여 개사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JNK 히터 김방희 대표님이 회장이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기초 기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기술부터 기본되는 나는 가장 사소한 기술들부터 하나씩 국산화 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수소 산업을 갖다가 새로운 해외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국산화를 갖다가 목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회원사들끼리 서로 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그 한국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지금 실제적으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2, 3차 벤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울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일감이 없어질 수 있죠. 예, 그런 업체들한테는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를 넘어오는 데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굳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지자체나 정부 기관 뭐 국회 이런 데 가서 조금 막 쓴소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냥 총대 맬 때는 총대 매야 되고.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부탁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읍소도 해야 되고. 예. 제일 어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뭐 이거를 대관 업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협회장으로서의 이제 활동이기도 하니까. 주로 나는 우리 그 중소냐는 중견기업들이 이제 수소 산업을 갖다가 키워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예, 건의사항들 특히 지금은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 규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예, 특히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입니다. 인허가권. 예, 예. 그거가 이제 가장 지금 저는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건 또 상위 법령에서 또 저는 규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그런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앙정부나 국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뭐 수소 경제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뭐 이제 수소차 탄다고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물론 정부에서 큰 틀을 만들어 준 것과 이렇게 산업 현장 곳곳에서 느끼는 건 좀 체감 간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부족? 첫 번째는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예, 지금 주민하고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뭐 똑같은 겁니다. 저기 어디야 쓰레기 소각장을 갖다가 우리 동네는 맞습니다. 안 만들어야 된다. 나무 동네는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만든다. 똑같은 개념. 그냥 수충전소를 갖다가 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소차가 보급이 돼서 수소차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산청을 합니다. 그렇죠. 충전소 더 만들어 달라. 예, 더 만들어달라고 장전을 하는데 실제로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면 주위에 이제 주민들은 수소에 대한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민 홍보, 그다음에 대국민 간의 체험 홍보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정부에서도 그런 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협회에서도 뭐 한국 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뭐 이런데 그다음에 한국 가스안전공사 이런데 하고 합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친환경 차는 타고 싶어. 그 보조금도 많이 줘. 그래서 수소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데 수소 스테이션 충전소가 너무 없어서 불편해 인프라가. 그런데 수소 충전소를 우리 동네에다가 지으려 한다. 이러면 이제 이게 피부에서부터 뭔가 좀 이게 반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거더라고요. 수소는 폭발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뭐 옛날에 뭐 수소 폭탄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수소가 의외로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너무 빨리 날아가서 불에 타기도 전에 날아가 버린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픈된 수소라는 거는 예. 이게 오픈 공간에서 이게 누수가 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뭐 샌다면 세면은 예. 그대로 공기적으로 확 확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따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날아갑니다. 수소가 가장 가벼운 자는 기체이기 때문에. 예. 근데 나는 위험성이 있는 거는 밀폐된 공간에 예. 수소가 있을 때는 폭발 위험성이 큽니다. 밀폐된 공간. 예, 네. 밀폐된 공간.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수소 가장 안전한 가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스 중에서 네. 이게 공기보다 무거운 LPG 같은 경우는 이 세게되면은 이게 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밑에, 예, 깔리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점화원이나 스파크가 생기면 바로 폭발을 해버리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창문이라도 열려 있으면 다 새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대차에서 휘발유차하고 수소차하고 두 개를 놓고 불을 붙여봤어요. 아 그래요? 예, 불을 붙여봤는데 그 영상이 있는데 교육할 때 항상 그걸 들어주는데